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려야 하는데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법안, 추경 예산안, 여야가 현재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했던 모레보다는 시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협상에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 소식은 잠시 미루고 어제 갑자기 불거진 검찰 내부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항명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주장과 반박들이 나왔었죠. 문무일 검찰총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던 수사관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SBS의 김윤수 법조팀장, 김태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기자들이 왜 저 질문을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왜 저런 답변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 발단부터 과정을 쭉 얘기하자면 너무 예. 길고요.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상황만 보자면 강원랜드 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25일 날 갑자기 이 양부남 수사단장이 와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으니 좀 내용을 갖고 와봐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총장이 보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검찰총장 얘기는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거는 법리 적용이 너무 잘못됐더라.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거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 뭐 각계 전문가들, 시민단체, 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수도 들어가 있고 이런 비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해서 정말 법률 전문가들, 여기 계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처럼 이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문무일 총장이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고검장, 검사장급으로 한번 해서 내부 협의체를 가동해보자. 아,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건. 그랬더니 양부남 단장이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이 고검장과 검사장급 하면 전부 총장 편 아니겠느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수사 과정에서 반부패부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는데 내부에서 이거를 협의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양부남 단장이 역제안을 한 게 전문 자문단을 꾸려보자. 법조인으로. 이 법조인 또는 법학 교수들로 해서 그걸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문무일 검찰총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18일 날 원래 그 전문 자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틀 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안미연 검사가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 뒤이어서 4시간 만에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죠. 예.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 검찰 외부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아니고 검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압력이니까 내부 압력 아닙니까? 외압이라는 표현보다는. 총장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표현을 예. 쓰고 있죠. 근데 또 대검 입장에서는 이건 수사 지휘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거는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뭐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인지 이거 사건을 어디 위원회에 넘길 것이냐 이거는 수사지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김태현 변호사는 어쨌든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법조인이고 검찰에도 친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항명, 뭐 검란 이런 정도로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표현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검란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을 밑에서 치어받는다고 들이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 부장이들 시절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가지고 당시 조용곤 서울지검장하고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장과 검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미영 검사 때부터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진짜 말단 검사입니다. 안미영 검사는 말단 검사와 검찰총장 간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검사장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입니다. 검찰총장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검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받은 사례가 제 기억에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란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제 이제 뭐 이프로스라고 검사들이 쓰는 이제 내부 통신망인데 거기 보면 뭐 총장을 옹호하는 사람들, 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뭐 각색의 각각의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금 둘로 짜게 쪼개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까지 생길 정도로 검찰로서는 상당한 위기라고 볼 수는 있죠. 예, 상당한 위기다. 그러면 사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안미영 검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풀어가 보죠. 일단 안미영 검사는 왜 검찰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것이 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 안미영 검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춘천지검 입장은 소환조사였는데 저희 검사장님께서 총장님께 크게 혼나 질책을 받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의견을 변경한 것이 맞습니다.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게끔 하는 절차가 막힌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왜 소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진 소환과 관련돼서도요. 대검에 왜 보고를 안 했냐라는 전화가 보좌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있어서 그날 저한테 걸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를 왜 안 했냐? 그건 누구의 연락을 받아서 아셨을까? 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보좌관이 직접 대검에 연락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권성동 국회의원이 연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안미영 검사 주장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저도 오래전에 법조를 출입했습니다마는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여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예, 예. 사실 뭐 왕왕 수사 검사가 담당 부장 또는 차장, 검사장 이렇게 지휘 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내부 조율을 통하고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하고 또는 뭐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최대한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것을 저같이 이제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하는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자가 언론에 대놓고 나와가지고 검사가 언론에 대놓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건 뭐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의 이중에 주장은 크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강원랜드 인사 채용 비리.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 처음에는 권성동 의원 보좌관을 소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환 통보를 했는데 당시에 이건 뭐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김 의원 당시 대검 춘천지검장. 아닙니다. 아니, 대검 예. 반부패부장한테 반부패부장. 예. 야당 법사위원장이니까 국회 네, 법사위원장이죠. 국회 법사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반부패부장한테 전화 정도는 하는 사이였겠죠. 그래서 이제 항의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소환 통보를 할 수가 있느냐 일방적으로. 예. 혐의가 입증됐다면 우리는 그 소환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체포영장을 쳐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예. 근데 반부패부장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연구관한테 춘천지검에 확인 좀 해봐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담당 부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미영 검사가 부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거죠. 예. 물론 그게 형식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평소 관행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얘기할 때 대검 수사 규칙상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조사할 때는 상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 국회 보좌관들이 대부분 5급 이상에 해당하니까 앞으로는 보고하고 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예. 수사 외압이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12월 달에 권성동 의원을 소환을 하려고 했어요.
안미영 검사가 그렇게 했더니 안미영 검사 주장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다는 얘기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소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외압이라는 것이죠. 이 안미영 검사가 얘기하는 외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검사권이 공정하고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는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미영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 항상. 예. 글쎄요, 이게 이제 외압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지냐? 검찰총장의 수사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에 있었던 그 수사단의 보도자료와 오전에 있었던 안미영 검사의 기자회견이 약간 쟁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사단이 어제 보도자료 배포했던 것은 총장이 아무 보고도 전혀 간섭 안 하기로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간섭했다 이 부분이고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간섭했냐? 니네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대답을 해준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안미영 검사의 기자회견은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외압을 제기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총장의 반응은 야 검찰청 쪽 봐. 검찰청법 보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당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외압이냐 수사지휘냐에 따라서 각자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분이 이제 언론사의 간부들이시니까 일선 기자들이 취재를 해오면 데스크도 보고 편집 과정에서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선 기자의 취재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도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럼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정당한 수사지냐 아니면은 저 업무 외압이냐라는 거에 좀 갈릴 수는 있는데 굳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 정도 건은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수사지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야 봐줘. 혐의도 없잖아. 무혐의야. 봐줘. 안 돼. 라고 하면 외압이죠.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는 일종의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는 검찰총장이 충분히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안미연 검사와 문무일 검찰총장 간에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조각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미영 검사의 이야기가 어제 주장이 나왔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이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그 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서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저런 부분은 뭐 잘 얘기가 돼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건 사실은 확인을 해줬는데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커진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2월 6일 날, 2월 4일 날 안미연 검사가 뭐 제사파 방송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걸 폭로를 했고요. 그 이틀 뒤에 바로 이 강원랜드 수사단이 출범을 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었는데 예. 뭐 이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니 아예 전담 그것도 담당 검사가 네. 조사단을 한번 구성을 해라. 네. 그래서 양분환 검사장인가요? 양분환 예. 검사장이 당시 광주 예. 검사장을 양분환 검사장이 굉장히 이 검찰 내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소신껏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이 정도 인물이면 적합하겠다 해서 문무일 총장이 직접 고른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구성하면서 나한테는 보고도 하지 마라. 네, 알아서 수사해라. 그리 결과만 알려줘라. 예. 그러면서 출범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정, 경과 전혀 보고받지 않겠다. 결과만 보고받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수사단 보도자료에 보면 당초 약속을 어겼다. 공언과 달리했다. 이 부분이 보고 안 받겠다고 했잖아.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대검에서는 또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그동안에 안 받았다는 겁니다. 4월 25일까지는 한 번도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근데 4월 25일 날 갑자기 양분함 단장이 총장을 찾아와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집 요청을 하니까
그럼 내가 알고 해야 되니까 결과를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원래 모든 사건마다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사건일 때만 구성되는 겁니까?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사건에 그러니까 한해서. 갈등의 여지가 있거나 이견이 크거나 할 때만.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얘기는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 마무리됐으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기소를 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들까지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요청을 한 게 처음에는 세 가지 건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권, 그리고 최종원 현 남부지검장이죠, 전 춘천지검장 예. 불구속 기소권, 그리고 김우현 반부패 부장 기소권, 요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건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이 가장 예민해 보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그렇죠. 야당의 야당이고. 삼선 의원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 이번에 이런 엄청난 갈등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김우현 반부패 부장. 수긍이 됩니다. 네. 예.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게 또 왜 특히 그러냐면요. 이 반부패 부장이라는 자리가 예전 중수부장 아니겠습니까? 이 중수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이제 수사 기능을 빼버리면서 일선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 기능, 특수수사 지휘 기능만 남겨놓은 게 반부패부거든요. 그러면 이 반부패 부장이 독자적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총장의 참모입니다. 그럼 총장이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장 신임 많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겠군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예. 긴밀한 협의는 있었다고 그런 봐야죠. 반부패 부장을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 수사단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렸다는 거군요. 결국엔 총장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장이 사석에서 그랬답니다. 그 내가 시킨 건데? 예. 그러면 나는 수사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수사지휘한 거야? 직권남용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수사단에서는 왜 김우현 반부패 부장이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예. 혐의 사실을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알려졌듯이 보좌관 소환, 예. 보좌관 소환 시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 예. 그게 이제 다음부터는 보고하고 해라 이랬던 부분이 안면 검사한테 외압으로 작용했다라는 직권남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별개의 혐의인데 최홍집 그 강원랜드 사장 전 사장. 전 사장의 측근이 있습니다. 그 최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 그걸 확보했는데 전직 고검장하고 이렇게 뭐 약간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최홍집 사장을 구속하기 전에. 예. 그랬더니 총장과 반부패 부장이 뭐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홍집 전 사장부터 먼저 해라.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돼 있고 지난번 1차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됐으니 이거 먼저 하고 이거는 별개의 건이니 구속 먼저 시켜놓고 해라. 라고 한 것도 직권남용의 혐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검찰 간부 그것도 검찰총장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반부패 부장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의견을 결과적으로 검찰 지휘부에 올렸고 이 얘기는 그야말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한 얘기나 다름이 없다. 지금 우리 김현수 법조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의원 건과 관련해서 안면 검사나 수사단에서 이런저런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면 검사는 이건 외압이라고 주장을 했고 아마도 수사단에서 보도자를 통해서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적어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방침에는 다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수사단의 보도자료에는. 근데 과정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또 소환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그 안면 검사 인터뷰했는데 권성동 의원 관련 질책하셨다는데 어떤 네, 취지로?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질책은 어떤 어떤 취지로 취지로 하셨습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한 과정입니다. 그 외압으로 느껴졌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반부패 김태 변호사가 지금 영상 보다가 화났다 그러는데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외압이라는 지금 외압인데 사실 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외압 그러면 다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외압 잘못하면 직권남용 잘못하면 구속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럼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가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수 차이도 많이 나는 군대라만 하면 정말 육군참모총장하고 말단 병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미영 검사가 이렇게 기수가 높거나 아주 경력이 오래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단 검사가 속된 말로 들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무일 총장으로서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화가도 났을 거고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늦추는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속도 조절론의 카드를 문무일 총장에 꺼냈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무일 총장 본인의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인데 왜 밑에서 그걸 못 알아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추정하건데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위해서 좀 약간 속도 조절하는 그런 측면들을 꺼낸 이유는 뭐 권성동 위원장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뭘 받을 게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그걸 겁니다.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론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검찰의 권한을 좀 지켜야 되는 큰 화두가 있고 그 이제 짐을 문무일 총장이 짊어져야 되는데 검찰 내부의 그런 요구와 청와대 요구 사이에 끼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청와대도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여당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사실 기댈 때라고는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 출신이에요. 권성동 의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가 우리 조직에 좋을 게 뭐 있는가는 아마 그런 정부적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하자라는 어떤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장은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나조차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질문이 어렵긴 해요. 조금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수사단이 아니고 예전에 춘천지검장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수사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질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수사단을 자신이 구성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근데 수사단에서는 5월 1일부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거는 약속과 틀리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검찰총장 말이 맞는 거예요? 안미영 검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수사단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저한테 결론을 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SBS 법조팀장이면은 여러 가지 취재도 직접 할 거고 후배 기자들로부터 보고도 받을 텐데 말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뭐 모레 있을 무슨 자문단 회의 결론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런 결론 말고 말이죠. 이 잘못하면 문무일 검찰총장 거취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질 것 같은 상황. 잘못하면이 아니라 예. 저는 사실 거취 문제가 따라올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뭐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해서 의견을 내고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저는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왕왕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내부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기자들이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내부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리는 거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는 정당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정당한 의견 대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합의대로 따라야죠. 예를 들어서 그 자문회의에서 총장이 틀린 걸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장? 옷 벗어야 됩니다. 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단장이 만약에 수사단이 틀렸다. 그러면 양부남 단장이 나가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총장은 직을 걸고 사실 이 자문단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걸 외부로 알린 쪽이 좀 더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외부로 아닌 쪽이 조금 더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김윤수 법조팀장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어떤 분란이 일어난 것이고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레 자문단회의는 예정대로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 자문단회에서는 뭐 어떤 결론 내리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론 세 가지 내리는 사안 겁니까? 중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권은 빠졌습니다. 예, 그건 이미 뭐 청구하기로 네, 다 네. 합의를 했다고 네. 하니까. 그건 사실 별건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서는 아까 김 의원 반부패 부장과 연결된 그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이제 청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수사단은 이거 나오면 같이 하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아직 청구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최종원 남부지검장하고 김 의원 반부패 부장의 직권남용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단의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검찰총장의 거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모레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윤수 법조팀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 뭐 안면 검사나 수사단장, 수사단에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쨌든 또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조직의 대표자로서 관리 책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한 관리 책임 뭐 이런 부분도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네,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문무일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제가 문무일 총장이라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문무일 총장이라면 안미영 검사하고 양분환 검사장 징계하고 사표 내겠습니다. 저라면.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들을 외부로 알려서 문제를 불거지게 한 그 책임들 분명히 있으니까 안미영 검사랑 양분환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고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총장이 지금 아래에서 치고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권위가 좀 땅에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과연 저 검찰 조직을 통솔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하고 본인이 그냥 사표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구성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레 자문단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레까지 검찰 내부는 어떤 분위기로 움직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